그러면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스필봉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과거의 한국 영화계에도 세븐데이즈처럼 스릴러 영화들이 한창 나오던 때가 있었는데 세븐데이즈. 네. 그때 나오던 영화들 수준은 된다고 보이네요. 외화 중에는 이창이나 나를 찾아도가 생각났습니다. 다만 관심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나레이션보다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인물의 행동을 통한 연출이 좀 더 어울렸을 것 같아서 아쉽네요. 사실 반전이 워낙 많이 나온 수법이니 빠르게 눈치챘지만 신혜선 배우 연기가 참 좋았습니다. 표정 연기도 표정 연기지만 키가 큰 편이다 보니 몸쓰는 연기도 잘하더군요. 사진관에 사실 묶인 채로 싸우는 장면에서 서 있는 실루엣부터 기괴한 느낌을 줘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변요한 배우가 연기한 구정태의 결말은 좋다가 말긴 했습니다. 그냥 아프고 말 정도의 상처가 아닐 텐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나를 찾아도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데이비드 그쵸. 피처 영화죠. 그쵸. 예, 그것도 언급이 많이 되고 신혜선 배우의 저는 연기도 그래서 사실상 별 하나 더 줬다. 그렇고 근데 호불호는 뭐 갈리죠. 네. 생각보다 관객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50만 알이었던 것 같은데 50만 이제 넘은 걸로 아는데. 오늘 목요일 기준으로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네. 두 번째 두 읽어주시죠. 번째. 네, 두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바사삭 치킨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녀가 죽었다.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신선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두 명의 주연 배우 연기력도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차 작년 영화 타겟도 생각나네요. 화차 생각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영화 러닝타임을 줄이려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 내 설정을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후반부. 초반부는 그럴듯하게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는 조금 아쉽네요. 저는 토요일 시네큐에서 무대 인사 회체를 야하. 참석을 했는데 야하. 변요한 배우와 사진도 찍고 감독님께 사진 선물도 받아서 와.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인사 회차 같은 경우 배우 팬분들은 무대 인사만 보고 다음 무대 인사 회차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저랑 제 친구는 팝콘에 오징어에 야. 콜라까지 사고 들어가서인지 진짜 관람객으로 봐주셔서 팬 서비스를 많이 받았던 건 아닌가 싶네요.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오징어는 찐이다. 저는 오징어는 찐이네요. CGV 알바에서 알지 않아요? 오징어 어떻게 굽는지? 그렇죠. 지겹게 하죠. 지겹게. 그러니까 저는 그 왕십리에서 일했었거든요. 왕십리가 좀 전국에서도 손꼽게 사람 많은 영화이잖아요. 많죠. 사람 많을 때는 잠깐만 왕십리, 영등포, 용산 10개를 한 번에 구웠습니다. 10팩을 10개 어떻게 구워? 할 수 있어요. 그럼 엄청 커야 되는데 그게? 네. 이게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한 5개까지는 해봤던 것 같은데. 저 12개까지 했던 것 같아요. 3개씩 4줄로. 그 컴플레인 들어오면 네. 큰일 납니다. 네, 12개까지 해봤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신은선 배우 전작이죠. 타겟? 네. 나왔던 것도 있고 화차도 있고 생각보다 이 영화가 지금 레퍼런스가 많이 언급이 된다. 다른 영화들이. 네. 그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무대 인사 회차를 안 본 지가 좀 네. 오래된 것 같네요. 그다음 유튜브 지연님께서는 본의 설 중 제일 디테일해요. 영화에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두 분 다 각자의 소리 들려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챌린저스 편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볼 영화 또 많을 테니까요. 볼 영화 많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디테일한 거 같이 짚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베테랑 2 후기를 보니까 재밌다고 하던데요? 근데 뭐 1편이랑은 완전 다른 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어둡다라는 평이 좀 많더라고요. 네. 이 베테랑 2가 류수환 감독의 첫 리메이드 극장 상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은 류수환 감독이 필모그래피 초반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예 날 것. 네, 아예 날 것을 찍으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영화제도 많이 불려갔잖아요. 제가 알기로 주먹이 운다로 칸에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때도 리미에르에서 상영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50년 만에 막 이렇게 뭐 네. 그런 이태가 있잖아요. 근데 뭐 베테랑 1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아예 다른 영화일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CJ가 이 영화는 꼭 잘 돼야 될 텐데. 아니, 뭐, 하얼빈이 지금 750만 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진짜 너무 세. 좀 많이 센 것 같긴 해요. 도박이야, 도박 진짜. 네. 그러고 뭐 말씀드렸던 알리 아빠시 어프렌티스.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논란이랑 별개로 평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 네. 평까진 못 찾았어. 저는 경계선 만든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스러운. 저는 그 경계선 이후로 성스러운 거미도 좋긴 했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경계선 정도는. 근데 이것도 평이 별로래 가지고. 그러니까 난리야. 소송하겠다고. 네. 그래서 네. 깐 칸영화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쭉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션 베이커 그게 지금 맞습니다. 상당히 아노라. 되고. 네, 지금 평이 엄청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괜찮고. 네. 코폴라 영화는 전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평이랑 상관없이 예고편을 한번 보세요. 예고편 꼭 보세요. 진짜 뭐 블레이드 러너를 만들어놨는데 블레이드 러너인지 뭐 메트로폴리스인지 뭐 진짜 뭐 이상한 뭐 비주얼을 만들어놨는데 뭐 보니까 후기를 보니까 상영 도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스크린 밖에 있는 그 사람이랑 뭐 대화를 한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네, 근데 지금 필름마켓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 수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미소지 기분이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것도 그렇네요. 네, 진짜 그냥 평이랑 상관없이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어떤 영화를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영화 제작비를 전부 다 코폴라 본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고 다른 화제작 얘기를 해보자면 뭐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에밀 라테르. 그게 지금 엄청 평이 좋다고. 네, 이거 평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셀레나 고메스가 주인공이라 얘 연기 안 하지 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했는데. 그치. 네, 셀레나 고메스 평도 되게 좋았고요. 그러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지금 상 받을 유력할 후보에 들어간 영화가 미겔 고메스, 포르투갈 감독의 그랜드 투어라는 영화가 있고 또 란티모스의 카인드 오브 카인니스. 친절의 종류라고 시네 21에서 말하던데. 근데 그거는 막 화제를 딱히 못 끄는 것 같던데. 그냥 지금은. 평가는 무난한데 단 확실한 거는 뭐 란티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덕하는 계기가 될 법한 그런 그러니까 송곳니 느낌이 났다. 송곳니, 킬링 디어의 그런 바이브로 확실히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봐도 저는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의 리모노프. 이거 주인공이 베니쇼인데 지금 베니쇼가 지금 유력 남주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또 황금종려상 강력한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션 베이커의 아노라랑 뭐 서브스턴스? 몰라요. 라는 영화라고 하는데 전작이 리벤지라는 영화의 감독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크로넨버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디오러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주인공이 마렉 컬리랑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데미 무어가 나오거든요. 데미 무어가 지금 여주 강력 후보로 뽑히고 있다고. 네, 이 아노라랑 서브스턴스가 가장 큰 황금종려상 후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서브스턴스 이거는 뭔가 예전에 티탄이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크 오디아르 티탄이 네. 그 줄리아디 크루노. 네, 디판 말고 티탄. 맞아.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상을 어떻게 줄지 궁금합니다. 근데 심사위원장이 그레타 거익 아닙니까? 네. 그레타 거익이면 글쎄 모르겠네요. 근데 오히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영화가 주요상을 받은 게 칸 영화제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게 7년 전인가의 스파이크리래요. 블랙클랜스맨. 오래됐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션 베이커에 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 쿠엔틴 두필 세컨드 액트. 네. 레아세이드 루이가를 뱅상맹동 나오는.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린다고는 하는데 뭐 근데 이 감독 이 영화 감독 영화는 당연한 거여서 다 그래 이 감독. 네, 뭐 메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메타 영화임을 드러내고 시작을 한대요. 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케빈 코스트너의 호라이즌이었나? 이것도 제가 알기로 케빈 코스트너가 가지고 있던 농장 다 팔아가지고 사비로 만든 영화를 알고 있는데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고 또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알렌 길로드의 신작
아 맞아. 거기, 용서? 맞아. 아. 제가 알렌 기로디가 알렌 지금 기로디 신작 진짜 나오지 저는 않았어요? 지금 프랑스 영화 감독 중에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감독인데 현역 중에서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왜 그거 뭐지? 노바디즈 히어로가 알렌 기로디인가요? 네, 그거랑 호수 이방인, 그거 왜 개봉 안 했을까? 스테인 국내에서? 버티컬. 네, 저는 그거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프라이드에서 봤습니다. 네, 너무 되게 좋았어요. 호수 이방인만큼은 아니지만 호수 이방인은 전 진짜 현대 모던 클래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호수 이방인은. 네. 근데 노바디지어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못지않을 정도로 좋았다. 네, 근데 이것도 뭐 경쟁 왜 안 보냈냐라고 할 정도로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그래서 깐 영화제 이야기가 사실 뭐 국내에 많이 알려지는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작품이 마땅히 네. 뭐 없었으니까 뭐 대략 전 세계적으로는 그냥 그렇다 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2주 영화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입니다. 이야. 네. 저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분노의 도로도 안 봤었기 때문에 별로 액션 영화 그렇게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분노의 도로를 딱 봤는데 와 진짜 카체이싱의 끝판왕이다라는 쩔죠 그런, 그냥. 예. 예.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쩔죠. 들었고 근데 그에 비해 이제 이 퓨리오사의 후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평이 왜 이렇게 갈리지?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조금 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라고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결이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재밌어. 아 전 저 뚫베에서 봤거든요. 예. 아 저는 그 분노의 도로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가지고. 예. 아 분노 그러니까 일단 단평을 하자면은 분노의 도로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액션은 분노의 도로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 네. 근데 그럼에도 네. 아 그럼에도 전 너무 좋았다. 세계관을 잘 넓힌 것 같아요. 네. 이 매드맥스 세계관을. 네. 평점 까면 저는 그냥 7점으로 아, 하기로 그래요? 했어요. 왜냐면 근데 마땅히 액션씬에서 기억 남는 게 저는 크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미션 임파서블 하면 뭐 떨어지는 게 있고 뭐 생각나고 있긴 하는데 근데 나는 분노의 도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지 그건 그럴 수 이 있다. 영화를 생각했을 때 단적으로 생각나는 액션 씬이 마땅히 그럼 없었다. 분노의 도로 극장에서 틀어지면 볼 생각. 저는 볼 생각 아,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네네. 재개봉하면 볼 생각 저도 있습니다. 개봉했을 때 못 본 게 진짜 천추연입니다. 노트북으로 저는 봤었으니까. 네. 네,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돌비 시네마에서 봤다 했잖아요. 진짜 소리 귀 찢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2시간 내내 달리는 분노의 도로를 그런 데서 본다. 와, 기가 막히겠죠. 하여튼 저는 8점입니다. 전 뭐- 7점이고 성님 8점이고. 올해 작년에 평이 좋았던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가 뭐가 있었죠?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는 일단 아이맥스는 듄2 이후로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아이맥스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평 좋았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랑 좀 난 비교를 미션 임파서블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이걸 하고 비교하면.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듄2보다 좋았어요. 저도 듄2보단 좋았습니다. 저 듄2보다 좋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오펜하이머를 블록버스터라고 하긴 좀 애매하겠죠. 예. 조금. 뭐 미션 임파서블? 데드레코닝이랑 비교하면 데드레코닝이랑 비교하면은 나 솔직히 데드레코닝이 좀 더 재밌었어요. 전 비슷합니다. 예. 비슷합니다. 아닌가?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측면만 따지면은 미션 임파서블이 좀 더 난데 저는 액션에서는 저는 퓨리오사가 좀 더 낫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좋았다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우리 둘 다 호평 네. 이걸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가 보면 조지 밀러 감독인데 진짜 다장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매드맥스도 있고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뭐 최근에 야화를 뭐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피피트라는 또 애니메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다장르 감독이다. 웃기죠. 그런 매드맥스처럼 미친 영화 만든 감독이 뭐 꼬마디지 베이브, 해피피트 같은 이런 아기야기한 애니메이션 만들었다는 게 진짜 이야기꾼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40이라는 숫자에 조금 찍혔던 것도 조지 밀러가 45년생이더라고요. 올해 80. 올해 80인데 뭐 이런 액션을 찍었다는 게 전 이런 광기를 뿜어낸다는 게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붕괴 후에 45년의 퓨리오사와 매드맥스 1편이 처음 나온 게 1979년이래요. 이것도 결국에는 45년 차이잖아. 그렇네요. 이런 뭔가 우연성, 예. 우연성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역사 깊은 이게 영화다 보니까. 네. 이 영화는 이제 또 매드맥스 시리즈의 스핀오프고요. 영화를 시작하면 뭐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메인 타이틀이 딱 나오고
퓨리오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노의 도로에서 샤를리즈 테론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냐 테일러 조이는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1시간? 1시간? 네. 3장에 나오잖아요. 네. 3장쯤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저는 그 아역 연기한 친구 좀 이름은 잘하더라. 모르겠는데 너무 네, 비슷하게 닮았어. 연기도 잘하고 비슷하게 닮았어. 네, 귀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는 5장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1장이 도달 불능점이죠. 이걸 찾아보니까 땅에서 가장 먼 바다 또는 바다에서 가장 먼 땅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녹색의 땅을 말하는 거 아닌가. 네. 가장 먼 곳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어린 퓨리오사가 이제 과일을 따는 모습으로 장면이 나오는데 왜 혹성 탈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왜요? 그냥 그 자연도 있고 네. 사막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혹성 탈출 원 그 애초의 초기작 완전 초기작 네.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문명의 붕괴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지점으로도 엮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이크를 망가뜨리는 퓨리오사인데 잡혀갑니다. 네. 그러면서 또 말과 바이크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그 지점도 뭔가 대칭적으로 보이고 디멘투스한테 잡힌 퓨리오사죠. 또르 형 네. 오랜만에 저는 한 근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 햄스워스를.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그 자기 다큐멘터리에서 막 신체 검사를 받았다가 무슨 치매 유전 인자를 발견해 가지고 연기를 잠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거 치료한다고? 네, 하여튼 뭐 어쨌든 크리스 햄스워스 나왔는데 네. 그 이후 대사가 거기는 없는 게 없어라는 말이 2번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는 퓨리오사가 살던 녹색의 땅이고 네. 하나는 이제 시타델인데 결국 이게 끝과 끝이라는 거죠. 끝과 끝이라는 말은 도달불능점의 가장 먼 곳 2곳 네. 시타델과 아마 녹색의 땅이 아니었을까 그런 지점으로도 보이고 확실히 분노의 도로와는 달랐다. 네. 이렇게 초반부를 자세히 설명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는 뭔가 계속해서 액션을 계속 지져서 그걸로 설명하려는 반면 이거는 초반부터 그냥 퓨리오사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라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빠져드는 계기가 아니었나 네. 라는 지점으로 보이고 퓨리오사를 되찾기 위해 불의 상처를 입은 엄마입니다. 이 씨앗을 심고 녹색의 땅을 지켜라. 그리고 별이 함께하길이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1장의 마무리는 결국 엄마가 고문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마무리로 나오고 그러면 1장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퓨리오사의 어린 시절과 뭔가 엄마의 죽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장을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2장은 황무지가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시작하자마자 5인 바이크로 몸을 찢었죠. 능지처참. 그냥 거열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슬슬 뭔가 왜 이렇게 뭔가 과거에 봤던 모습과 뭔가 비슷한 지점이 이렇게 많지? 과거에 봤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죽음도 나는 그 예수의 죽음처럼도 보이고 네네네. 그런 지점으로 뭔가 과거에 뭔가 그런 걸 계속 끌어들이는 것 같다. 근데 제가 조지 밀러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뭐 자신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스토리텔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시대적인 스토리텔러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그냥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그냥 재조합해가지고 내 배경에 넣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의 반복 그런 느낌. 그냥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 거열형을 하는 게 엄마의 죽음이랑 비슷하게 보인다. 근데 그건 또 예수의 죽음이랑도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결국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를 그러한 사건의 연속된 병렬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임모탄도 진짜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지목하면 죽어라는데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미친 듯한 뭔가 광기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고요. 뭐 퓨리오사가 그리고 왼팔에 천문항법을 새기는데 천문항법이 천체의 고도와 방위를 관측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항해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 별 하나 새길 때부터 뭔가? 미래를 알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보다 보니까 좀 더 처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의 도로에서 봤으니까 왼팔이 없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왼팔이 잘린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연의 목적은 엄마와 본인이 가고자 했던 녹색 땅으로 가고자 해서 그 천문항법을
그렸는데 네. 근데 그게 저는 이게 퓨리오사가 복수에 사로잡혀다 보니까 맞습니다. 스스로 이제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나. 네. 그렇기에 왼팔을 자르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네. 바이크 세대를 몰고 다니는 디멘투스가 나오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르베로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바이크를 놓고서 네, 타고 다녔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저는 오. 케르베로스하고 하데스가 생각이 나면서 네. 걔도 세 마리였고 네. 그래서 케르베로스는 살아있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 지하 세계로 들어온 영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디멘투스를 만약에 케르베로스로 본다면 복수에 잡힌 퓨리오사를 못 빠져나가게 계속해서 그렇게 남기는 게 아닐까? 영혼의 세계에 가두는 거구나. 네. 복수에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게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지점으로도 저는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하데스였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디멘투스하고 임모탄이 이제 싸우죠. 딜을 합니다. 네. 생체 기술자하고 퓨리오사를 넘겨라. 그래서 임모탄이 넘어가는데 첫 조건은 근데 저는 퓨리오사가 중심이 된 혈맹 관계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저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퓨리오사가 뭔가 어디 경계에 있는 존재 같아 나는. 경계. 그러니까 시타델도 아니고 네. 가스타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막 살아 숨쉬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퓨리오사는 뭔가 구원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데 노예 출신의 여성이라 그런지 어느 한 곳에 뭔가 지금 기댈 곳이 없는 네. 현재 시점으로 보면 뭔가 난민 같은 존재로도 저는 퓨리오사가 보였다. 그렇죠. 네, 기댈 곳이 없는 네. 방황하는 존재로도 저는 퓨리오사가 계속해서 보였다. 그래서 쇠줄을 잡으면서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액션 씬, 그 씬도 좀 인상 깊긴 했는데 화물꾼이 되는 퓨리오사가 딱 되고 2장이 딱 마무리가 되죠. 네. 그러니까 2장은 퓨리오사가 이 황무지에서 살아남는 그 적응기를 아마 그렸지 않았나라는 네. 시점으로도 보였고요. 네. 3장으로 들어가면 탈주 네. 1시간 만에 네. 아냐 테일러 조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잭과 함께하는 이야, 액션 시퀀스. 저는 미쳤죠. 이거는 지금 미쳤죠. 낙하산이죠, 낙하산이었나요? 네. 그거를 이제 띄워주면서 와. 액션을 벌이는데 이거 이 되게 씬은 인정.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거든요. 예. 와, 그냥 쩝니다. 네. 진짜 한 1-20분 정도를 그냥 그 미칠 듯한 호흡을 쭉 끌고 가거든요. 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찍고 바닥에서도 네, 찍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그거를 그 어려운 씬을 과감하게 수직이랑 수평에서 카메라를 들이댈 생각을 했다는 게 과감함에 리스펙을 하고 싶습니다. 대단했고 진짜. 그래서 나는 왜 스턴트맨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찍느라 고생을 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진짜 특이한 게 3장의 마지막은 고요합니다. 네. 반대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에서 분노적인 액션을 보였는데 네. 마지막은 그냥 공허하게 그냥 갔다라는 게 네. 본격적인 뭔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 같은 그런 고요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4장은 집으로 라는 또 챕터와 함께 별이 함께 하길이라는 대사가 저는 그래서 이게 별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있는데 네. 엄마의 존재를 뭔가 그렇죠. 암시하는 듯한 요소처럼도 보였다. 그렇죠. 그래서 잭이 돌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 네. 라는데 퓨리오사는 엄마가 준 그 씨앗을 보여주고 같이 가라고 하는 뭔가 로맨스적인 부분도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매드맥스는 분노의 도로는 적어도 페미니즘 영화라는 게 조금 보여요. 되게 잘 보이죠. 되게 잘 보이는 영화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영화에서도 분명히 그런 페미니즘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초반부에 엄마가 그 여자 살리잖아요. 네. 그 자기가 나도 아이가 있으니 나 살려달라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아마 조금. 네, 근데 살려주자마자 바로 그냥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런 게 페미니즘적 묘사 플러스 인간의 이중성을 같이 결합한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옳게 된 뭔가 양성의 묘사라고 할까, 양성평등의 묘사라고 할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단순히 그냥 여자니까 살려주고 여자는 언제나 옳다 이런 게 아닌 뭔가 그 짧은 찰나 안에서 여자가 아닌 인간의 이중성을 잘 보여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퓨리오사가 잭이랑 연대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잭과 퓨리오사가 연대를 하고 디멘투스와
사막 카체이싱을 보여줍니다. 와우. 근데 저는 디멘투스도 조금 특이한 게 디멘투스는 달아나는 게 물론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주로 항상 뒤쫓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뒤쫓는 부분이 그러니까 초반에 퓨리오사 엄마를 쫓는 것도 그렇고 중반에 제카 퓨리오사를 쫓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임무탄의 뭔가 2인자를 표현하기 위함인가? 그런가? 그래서 저는 하데스를 말한 게 그러니까 제우스가 1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데스는 항상 뭐 포세이돈이 뭐 2인자, 3인자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계속 쫓는 맞아요. 존재로 표현을 한 건가? 이무탄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디멘투스를 보면은 그 처음에 그 뭐야 가스타운이랑 무슨 농장이었죠? 무기 농장이었죠? 거기를 중반부에 잘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 2, 3장에서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 분노의 도로에서 디멘투스가 등장하지 않고 이모탄조만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뭔가 독재자로서 혹은 우두머리로서 능력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모탄조랑 디멘투스 사이에. 그러니까 뭐 독재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디멘투스는 영화에서 보여진 것으로만 봤을 때 이모탄조처럼 그렇게 뭐 이끈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뭔가 그 어떤 공동체 하나를 통치한다, 커다란 공동체를 통치하는 데에는 좀 모자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걸 계속해서 암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모탄조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면서도 전술적으로 우수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뭔가 분노의 도로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암시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디멘투스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해서 유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네,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예 네. 자리를 장소가 있음에도 정착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죠. 정착을 하고 막상 정착을 하고 나서는 거기를 잘 통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판을 보여주고. 내리고 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그렇게 강력한 문이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무작정 차로 밀어서 나가는 네. 장면이 네. 이성적인 판단이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캐릭터는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그 토르에서 연기도 그렇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크리스 햄소스가 되게 감정적인 연기를 잘한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감정적이면서 네 감정적인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도 막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놀랐습니다. 나 그냥 우직한 사람 같아요. 우직한 사람. 그쵸. 물론 겉 이미지가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 햄소스가 캐스팅이 된 게 아무래도 조지 밀러가 호주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초기 매드맥스 같은 거를 보면은 멜 깁슨의 매드맥스 같은 걸 보면은 뭔가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게 되게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 햄소스도 호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뭔가 캐스팅되고 연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호주인도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호주라는 땅덩어리 자체가 완전 미지 땅일 뿐더러 그렇죠. 뭐 그들은 원주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해. 호주인은 유럽에서도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본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통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호주라는 땅덩어리도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가운데가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요 도시들은 다 끝과 끝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네, 뭔가 저는 이 매드맥스가 분노의 도로도 그렇고 퓨리오사에서는 더 그랬어요. 뭔가 이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좀 되게 잘 드러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캥거루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정학적인 영화예요. 네. 또 그런 또 접근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매드맥스 시리즈를 좋아하는 게 단순히 뭔가 그냥 장르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야기적인 측면 혹은 그 이야기 이면에 들어있는 뭔가 사회적 혹은 감독 작가주의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뒷보다도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뒷보다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영화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허망하게 잡힌 잭과 퓨리오사입니다. 뭐 잭은 묶여서 끌려다니고요. 팔을 자르고 도망가는 퓨리오사인데 나 왜 여기서 도마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꼬리 자르는 것처럼 자른 건데 거기다가 눈이 좋으니까 도마뱀 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지점도 있고 발성기관,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한다라는 것도 도마뱀이 발성기관이 발달되지 않은 동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퓨리오사를 뭔가 말을 시키지 않게 그렇게 아마 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그게 생각났거든요. 제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묵시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묵시록? 예.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영화 역사가 나오잖아요. 역사가. 아. 역사가가 저는 하는 말들에 되게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 역사가가 나오네. 역사가가 하는 말에 아. 되게 주목을 했는데 아. 그 뭔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 퓨리오사를 보면서 역사가가 뭐 퓨리오사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퓨리오사를 보고 막 묵시록의 5번째 기사다. 역사가가 퓨리오사를 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묵시록에 내 묵시록에서 내 기사가 어떤 사람이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파멸을 이끄는 근데 그리고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묵시록의 이야기랑 그 묵시록 사기사들의 이야기를 퓨리오사의 서사랑 연결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퓨리오사는 본래 목적에서 점점 더 엇나간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그냥 디멘투스 개인에 대한 복수의 측면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계속 복수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퓨리오사의 바깥 퓨리오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개인 내면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점점 더 처연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점점 계속 네. 그러니까 발버둥 칠수록 벗어나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오히려 발버둥을 치면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는 그런 네, 그렇죠. 느낌이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묵시록의 내기사는 점점 더 자기들이 뭔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파멸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뭔가 역사가가 퓨리오사를 보고 묵시록의 5번째 기사다라고 말한 것에서 미뤄봤을 때 퓨리오사의 존재 자체는 이제 점점 더 뭔가 그렇게 세상에 파멸이랄까?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뭔가 염세적인 해석도 가능하죠. 네.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인물로 네. 보여지고 퓨리오사가 어디론가 잡혀가는데 막 썩은 육체에 그 벌레가 막 끼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전쟁은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또 말이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굳이 전쟁에 대한 언급과 굳이 이 장면이 썩은 육체와 벌레 낀 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나오는 그 삽입된 장면이 조지 밀러가 현 시대를 뭔가 좀 비판하려는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은 계속 난다. 네. 너네들 이렇게 살면 그리고 이렇게 살면 문명 붕괴가 올 것이다라는 걸 뭔가 조금 경고한 듯한 그런 말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최하층의 인간들은 살고자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썩은 육체가 나오면 그냥 뭐 버려지거나 팔이 꼬이는데 그냥 멈추기 마련인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인간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뭔가 하층의 계급 시타델에서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퓨리오사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경계에 머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가는 가장 하층의 계급으로도 저는 보였다라는 지점으로도 보였고 사장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 집으로 가고 싶어도 집으로 갈 수 없는 네. 팔의 지도는 사라졌고 암흑의 천사가 된 이유가 설명이 되는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 5장 복수 그 너머로 가면 디멘투스를 추격하죠 퓨리오사가. 그래서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빠르게 우회해서 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엎드리는 이제 디멘투스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오히려 디멘투스와의 거리를 벌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멘투스는 무작정 그냥 박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퓨리오사는 디멘투스가 다가오면 거리를 벌렸다는 게 이게 나와 너는 다르다는 지점을 뭔가 말하는 건가? 아 그러게요. 저도 이거 좀 궁금했는데. 바로 안 들이박잖아요. 네. 그냥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저는 이미 그러니까 그 마지막 디멘투스랑 퓨리오사랑 대화를 살펴봤을 때 뭐 디멘투스의 말이 맞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복수심에 너무 휩싸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복수심에 너무 휩싸인 나머지 최대한 고통스럽게 마무리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벌렸다. 계속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느껴지지만 이미 퓨리오사는 복수의 화신이 된 지 오래잖아요. 복수의 화신이 된 지 오래니까
뭔가 그 퓨리오사의 그런 잔인한 행동이 가학적인 행동이 결국 옳은 복수인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멘투스도 복수만을 원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고, 그래서 과연 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살지 마라고 그냥 말해주는 것 같은. 근데 그렇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디멘투스는 지나치게 얕은 인물이잖아요. 지나치게 얕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하는 말을 그냥 개소리로 그냥 치부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퓨리오사 입장에선. 네. 그래서 그 디멘투스의 몸으로 씨앗을 키운 거죠.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또 탈출 씬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생명력을 잃어가는 복수를 하는데, 저는 또 여기서 느낀 게, 야, 씨앗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토양이 디멘투스라면 그렇죠. 결국엔 또 이 악습 그렇죠. 혹은 전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조지 밀러는 자신을 구시대적인 스토리텔러로 진행한다. 이 이야기랑 연결 지으면 뭔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 반복되는 전쟁, 이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전쟁도 그렇고 거해령도 그렇고 예수의 죽음도 그렇고 문명은 붕괴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회와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지막 퀘스천은 뭐 현재 사회는 어떤가, 네. 인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을 저는 조지 밀러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분노의 도로랑 비교하면 액션의 위용은 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서사는 풍부했다. 그렇습니다. 퓨리오사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다룰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지 밀러가 개인적으로 저는 조지 밀러가 평소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는 조지 밀러가 되게 인간에 대해서 낙관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개인을 비출 때는 3000년의 기다림도 그렇고 해피피트도 그렇고 항상 역경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국에는 그 개인이 구원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네네네. 뭐 내면적으로든 뭐 외재적으로든 항상 구원을 받으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러니까 순서가 퓨리오사 다음이 분노의 도로잖아요, 시간상으로. 네네네. 근데 저는 분노의 도로만으로는 그 퓨리오사의 서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뭐 그 매드맥스 세 번째 웨이스트랜드라고 가제가 있긴 한데 전 그 웨이스트랜드는 저는 무조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작가주의적 세계관을 생각해봤을 때 건강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결국에는 퓨리오사가 구원 받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묵시록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묵시록은 뭐 이야기만 따랐을 때는 그냥 완전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재앙적인 상황에서도 묵시록에서는 뭔가 행복에 대한 언어를 계속해서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 행복에 대한 말이 언급이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봤을 때는 재앙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라는 해석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성경에서 벌어진 여러 재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메그눌리아에서도 인용된 뭐 개구리 같은 거, 출애굽기,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재앙이지만 동시에 축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는데 뭔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결국에 퓨리오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웨이스트랜드는 무조건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분노의 도로에서 얘기가 끝나버리면은 뭔가 퓨리오사랑 맥스의 서사가 거기서 뭔가 작가주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끝나면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이상해요. 뭔가 하다만 것 같은 느낌.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좋게 끝나든 나쁘게 끝나든 뭐 어떻게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죽어서 구원을 받든. 난 그럴 것 같아요. 네. 죽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죽어서 구원을 받든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든 네. 어떻게 끝나든 어떻게든 저는 구원을 받으면서 이 둘의 서사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냐 테일러 조이는 개인적으로 퀸스 갬빗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냐 테일러 조이는 데뷔 초기가 더 좋았습니다. 뭐야 스플릿 나오고 샤말란 스플릿 나오고 또 로버트 에거스 더 위치 나오고 약간 공포 영화 그 한창 나올 때. 네, 저는 거죠? 그때 아냐 테일러 조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항상 연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냐 테일러 조이는. 네. 뚜렷하지 뭐. 지금
플로렌스 퓨하고 아냐 테일러 조이가 사실상 탑2 아닌가요? 또 그렇죠. 있나? 생각난 또 배우가 뜨고 없네. 있는 배우들 뭐 완전 상업적인 거 배제하고 보면은 요즘 또 아. 뜨고 있는 배우 마가렛 콜리도 있고. 아 그렇네요. 네. 란티모스 영화 또 나오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황금육 여성 경쟁자인 서브스턴스 거기서도 주인공이고 예. 카인드 오브 카인드스도 주인공이고. 아 네. 네. 한 줄평 할까요? 한 주평. 네. 저는 생각보다 길었던 안전벨트. 네. 네. 저는 결국 저는 이 영화는 복수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래바닥처럼 음. 복수의 끝에 닿을수록 건조해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래바닥처럼 뭐라고요? 복수의 끝에 닿을수록 어. 건조해진다.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는 아.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인물 개개인의 감정은 상당히 뜨거운데 그걸 비추는 카메라는 되게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수를 대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되게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건조하다에서 조금 오는 게 그 눈물에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영화 내에서. 그렇죠. 아 건조하다. 네. 되게 그렇게 그 알았네. 퓨리오사의 복수극을 잘 비추기는 하지만 세세하게 비추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은 되게 건조하게 비춘다. 그것에 대한 카메라의 생각은 되게 건조한 것 같다. 네네 네. 불 지르고. 네, 네 화끈한데도 아, 결국에 남아 있는 감정은 되게 황폐한 느낌인 거죠. 다 타버려서. 그렇죠. 결국 디멘투스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아, 뭔가 그 찝찝하잖아요. 찝찝하죠. 네. 아, 뭔가 복수가 아닌 것 같고 음, 뭔가 디멘투스가 그냥 뭐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놈인 걸 알면서도 걔가 한 말을 뭔가 곱씹어보면은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고 뼈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네. 들게 하는 영화였네요. 뭐 본 영화 있습니까? 본 영화 있으세요, 현우님? 아 있으세요? 저는 이프 봤어요, 그거? 네. 보성님이 티켓 줘서 아,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물론 약간 어른을 위한 동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근데 확실히 감독이 존 크레신스키라 그런지 그 중간중간 뭔가 깜짝깜짝 놀랄만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경관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프가. 그래서 재밌게는 봤지만 그렇게 뭐 바로 휘발돼 버린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휘발된 느낌이었다. 라이언 레이놀즈도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 그래서 네. 저는 그거밖에 극장에서 본 게 없네요. 저 그 뭐야 에릭 로메로 영화 아, 네네. 다 봤는데 와 진짜 모두의 집에서 하룻밤 꼭 보세요. 모두의 집에 하룻밤? 네, 진짜 꼭 보세요. 네. 전 너무 좋았습니다. 만점 줬어요, 만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뭔가 인간의 갈대 같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신념 플러스 그 무너진 신념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신념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의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대한 격려를 보내는 그런 시선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엔딩은 뭔가 400번의 구타의 연장선상 같기도 하고요. 똑같이 바다에서 끝나거든요. 바다에서 끝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400번의 구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뭔가 관조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와 엔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릭 로멜은 바다가 참 많이 생각나네요. 녹색 광선도 그렇고 폴린느도 그렇고 뭐 여름 이야기도 바다가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 못한 게 있는데 그 6월 개봉작 중에 넷플릭스 영화긴 한데 히트맨 아세요? 히트맨 또 뭡니까? 리처드 링클레이터 신작인데 그런가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암살자 영화거든요. 네. 글렌 포웰이 주인공이고 그 링클레이터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영화에는 그런 영화 같은 그러니까 예술에 전 자기는 예술에서 폭력과 섹스는 낭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영화에서 담아내는 것만으로도 영화에서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꿈꿔왔던 낭만 같은 거, 도파민 같은 거를 제대로 분비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그런데 요즘 영화계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거를 지향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히트맨에서는 자기가 말한 이 두 가지 낭만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링클레이터가 생각보다 그런 성적인 묘사라던가 폭력적인 묘사를 생각보다 꽤 하는 편이거든요. 폭력은 모르겠는데 나는 폭력까지 몰라도 성적인 묘사는 가감없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비프 생각보다. 시리즈나 네. 버나드는 그건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히트맨이 아니라 보유드에서도 그렇고 예. 아니면 그 멍하고 온돈스러운이나 예. 그런 영화에서도 그렇고 성적인 언급이나 묘사는 되게 가감없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링클레이터가 작정하고 이번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건 기대되네. 어떨지 엄청 기대됩니다. 극장에서 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근데 안 틀어준대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 넷플릭스 히트맨을 검색했을 때 한국 극장에서 막 상영한다고 나왔는데 그 말이 사라졌어요. 네. 원래대로면 지금쯤 개봉해야 되는데. 근데 한창 넷플릭스 영화 극장에 네, 그니까요. 한 1, 2주 동안 걸어줬는데. 그러니까 뭔가 주연 배우가 뭔가 그렇게 안 유명해서 그런 건가? 네. 저는 히트맨 이거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볼 거예요, 저는. 시네큐브 그런 데서 걸어주면 좋겠는데. 제 말이요. 뭐 그렇네요. 네. 다음 주는 뭐 드림 시나리오 아니면 찬란한 일로. 뭘 더 하고 싶으세요? 드림 시나리오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드림 시나리오 하는 걸로 하죠. 다음 주는 드림 시나리오 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영일이들 2주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4가 만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